네, 이번 영상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제 투자 철학 얘기하면서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 뭐 다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 기업의 주가랑 그 기업의 가치랑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하는 어떤 투자 방법입니다. 뭐 투자 방법이라고 네, 뭐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기업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어, 어떻게 뭐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뭐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미 쌓여온, 과거부터 현재까지죠. 그건 자산 가치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수익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반영을 하는 성장 가치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가치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걸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의 자산 가치, 그리고 수익 가치, 이 성장 가치 이 세 개를 보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가치 투자자들, 뭐 진짜 가치 투자자이신 분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 베이스로 설명하시겠지만, 어, 뭐, 좀, 좀 이상하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거를 가치 평가할 때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잘 시키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가치라는 건 그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일단 오해부터 좀 푸셔야 돼요. 가치 투자라고 했을 때, 근데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그런 오해가 좀 없어졌긴 했지만, 어, 뭐, 아직도 가치 투자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가치 투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가치 투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지만 하긴 근데 요새도 좀 그런데 가치 투자를 자산 가치에만 포커싱을 두고 이게 가치 투자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 수익 가치랑 성장 가치를 반영을 하지 않고 반영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만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그 자산 가치랑 주가랑만 비교를 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가치 투자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저렴하면 매력적인 포인트의 그 지점에 오면 매수하는 걸 했었죠. 근데 그 가치라는 게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았던 그 과거의 자산 가치만 봐서는 안 되고 수익 가치랑 그 미래의 성장 가치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하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가끔씩 유튜브나 뭐 매스컴 쪽에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잘 들어보면 자산 가치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단순히 뭐 PBR이 낮다던가 뭐 그런 거 뭐 그렇죠. 거의 뭐 대부분 그 결론은 그거죠. 돌고 돌아서 뭐 단순히 뭐 기업의 안전성이라고 한다면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차익 의존도나 아니 부채 비율 이런 거일 텐데 그게 뭐 낮은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좀 낮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함부로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라는 거는 자산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그 세 개 모두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반영을 하고 그 반영한 거를 토대로 내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기업 가치에 녹여내고,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그거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사실 기초적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내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한다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내가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하지도 않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사실 그 자체가 가치 투자를 한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 리스크 대비 이 기업의 가치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얼마큼의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자금 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가가 얼마나 저렴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가장 우선순위 1순위가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투자가 사실은 가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고 그래서 뭐 가치 투자를 어쨌든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일 텐데 뭐 특히 뭐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접하는 거긴 할 텐데 그 뭐 회계사 공부 그 시험 과목 중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재무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뭐 한 요 정도로 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보면 뭐 기업 가치를 뭐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래서 정말 많아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뭐 예전에 워렌 버핏의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찰리 먼거 그분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우리가 사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어떠한 기업 가치를 구하는 공식들은 사실은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제 재무관리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들은 실질적인 현실 속에 이론적인 걸로는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게 사실은 잘 맞지는 않아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고 그건 그냥 단지 그냥 공부로서만 배우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사실 너무 많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에요. 결국 현금 흐름 할인법이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결국 그 현금 흐름 할인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또 전제가 있어요. 뭐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계속 기업이라는 거를 가정을 두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건데 어,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영원히 생존해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인율을 이제 구해서 그 할인율로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 현금 할인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단순히 뭐라 표현해야 되냐 단순히 우리 재무관리 책에서 배우는 그냥 그런 현금 할인법이 아니라요. 물론 현금 할인이라는 그 맥락은 맞지만 거기 안에서 들어가는 할인율이라던가 거기서 쓰이는 이제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면 뭐 예를 들면 뭐 매년 얼마큼의 뭐 얘네가 순이익을 벌어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어 뭐 일단은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그 분모는 뭐 예를 들면 WACC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밝히기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저만의 좀 발견해낸 그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분모는 그거는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모가 이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가 더 맞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일까? 그거는 본인들이 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 관련해서 버핏은 이제 워렌 버핏 그분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어, 그 할인율을 본인이 장기적인 할인율을 어차피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 하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기 할인율을 물가상승 플러스 알파로 하긴 하는데, 그 알파라는 것도 변동이 될 수 있지만,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할인율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그래도 리스크 프리미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정상이다라는 것과, 그 프리미엄도 뭐 단순히 뭐 2, 3년, 뭐 5년, 6년 이렇게 봤을 때 프리미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계속 기업이라는 거 가정했을 때 장기적인 평균의 프리미엄 이 정도 받아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복합적으로 다 해서 겨우겨우 찾은 게 그 할인율이 될 거예요. 그 할인율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할인율은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만의 어떠한 그 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만의 그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우리가 캐시플로우 그냥 현금 할인법으로 하면 뭐 단지 뭐 순이익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저 같은 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주한테 떨어지는, 진짜 실제 주주한테 떨어지는 주주 이익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논쟁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주주 이익을 계산하는 것도 어떤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재무관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주주 이익을 FCFF로 거의 가깝게 얘기를 할 거예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진짜 거의 순이익 같은 그런 느낌으로의 그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좀 더 회계를 좀 더 알게 되면, 더 깊게 보면 그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거든요. 뭐 아니면 어떤 누군가는 그 영업이익에다가 뭐 예를 들면 세금을 할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법인도 법인세를 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에다가 일정한 법인세를 빼고 그 남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 이익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골자는 진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 이익금, 그거를 이제 분자로 넣어서 쭉 현금 할인법으로 해서 역산을 해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근데 또 거기서 하다 보면 일단은 계속 기업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저번에 복잡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영원한 열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개별 기업은 언젠가는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복잡계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기업이라는 거를 또 가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어느 그것도 잘 그 조절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사실 각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조금씩 변형이 돼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통합적인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걸로 한두 개 정도로 통합해서 어떤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양식은 아까 앞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한 뭐 할인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좀 깊이 심도 있는 할인율, 주주익도 좀 단순한 주주익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주주익,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계속 기업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
왜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비법이 있는데 왜 결국에 현금 흐름 할인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거 제대로 설명 10시간, 뭐 20시간 걸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아마 그거를 설, 그게 설득이 되지도 않을 거고, 아마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막 제대로 된 자서전 같은 것도 없고 그 투자 방법이나 밸류에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명을 어떻게 이게 설명이 안 돼. 예, 이게 설명이 진짜 너무 이게 일단 저는 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거를 이제 이게 막 너무 이 지식 자체가 너무 생물 같아서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 준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어, 뭐 가치 투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알려준 것만 해도 기본적인 골자는 다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어쨌든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뭐 어쨌든 회계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뭐 재무제표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그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뭐 문화라던가 뭐 경영진의 마인드라던가 뭐 그 기업의 뭐 어떤 기업 철학이라던가 뭐 각각 각 그 사업부에서 뭐 어떤 강점이고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유통 구조라던가 그리고 유통 구조가 이랬을 때 또 여기 생산성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등등 이런 거 여러 가지 봐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닌데 조금 활용하는 거는 이제 뭐 그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그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조금 뭐 활용은 하는데 지금은 별로 활용 안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 그래서 같이 개인 투자로 했을 때 같이 투자를 하신다면 일단은 아까 가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자산 가치만 있는 거 아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 평가하려면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듯이 뭐 공부 그 자체 그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기본 틀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나름 굉장히 제 중요한 뭐 노하우를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뭐 몇 년 동안 어쩌면 몇 년 동안 올인을 해서 삽질을 해서 해도 못 깨달을 만한 거를 저는 어쨌든 젊은 나이부터 진짜 막 완전 삽질하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어,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영상에 제가 아마 혹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혹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시스템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큰 틀은 그거니까 자꾸 막 이리저리 다른 데에서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틀 안에서 보시고 그리고 가치 투자를 어쨌든 제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으로 보셔야 될 책이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제가 너무 이제 지금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또 쓴 책인데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은 옛날에 되게 옛날 책이라서 아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새 그래도 한 5, 6년 전? 나온 책들은 그래도 번역이나 이런 거를 싹 깔끔하게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필립 피셔의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단가?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어, 그 피터 린치가 쓰신 건데, 아, 월가의 영웅들인가? 그 책도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책들은 그냥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에요.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근데 주로 이제 투자 어떤 철학이나 투자의 어떤 뭐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걸로 뭐 돈을 못 벌 수 있겠네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소화하는데도 사실은 그걸 완전히 소화하는데도 투자 경력이 최소 10년은 걸려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 그 투자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만도 그게 꼭 철학이라는 걸 떠나서 투자 자체에 대해서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온전히 깨닫는데도 아마 10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일단은 뭐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일단 그래서 뭐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 정도 틀 안에서만 들어도 어쨌든 많이 도움 되실 거라 믿고, 네, 일단 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